네, IT 전방송 토크 IT 진을 맡고 있는 지식 PD 고수입니다. 오늘은 사용자 인증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요즘 이제 클라우드까지 앱까지 생겨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다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걸 또 아주 우리는 괴롭지만 주기적으로 그걸 바꾸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네, 그러니까 보안도 높이면서 사용자 페이스도 높일 수 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늘 시트릭스 코리아의 한승호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한청님, 우리 뭐 어디 영화 리뷰도 아닌데 스포일러가 네네. 깜빡깜빡거리네. 아, 이게 네. 저희가 데모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이게 보시기에도 짜증날 수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들 동영상 되게 좋아해요. 데모 되게 좋아해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겪었던 짜증나는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하루에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컴퓨터를 로그인할 때 뭐 계정 만료가 돼서 이제 뭐 비밀번호를 바꿀 때 그렇죠. 비밀번호를 바꾸다가 틀릴 때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예전 암호랑 같을 때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치고 있죠. 네네. 열받으면 또 틀리기도 합니다. 네. 아, 이거 뭘 또 써야 되지? 계속 이렇게 올드 패스워드와 뉴 패스워드 확인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많은 있습니다. 데들은 뭐 이렇게 자주 바꾸는 데는 네. 뭐 12번 이내에도 안 된다면서요? 네, 저희 기존 회사 암호들. 같은 경우도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어. 그 기존 아이디를 야.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잡한 암호로 바꿔놨는데 결국에는 이제 막힌 복잡한 암호를 방금 쳤는데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키보드를 네네. 잘못 쳐서 이제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쓰다가 결국에는 락아웃이 돼서 그 관리자한테 전화하는. 한차님도 그런 경험 있어요? 예, 저도 야, 많죠. 저는 오. 한 올해만 해도 2번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요즘 여기 뭐 화면 굉장히 많은 또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적인 앱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계정 관리, 세일즈포스, 그렇죠. 뭐 컨커, 이제 비용 처리하는, 뭐 여행 처리하는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아이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는 뭐 기본적으로 오피스 때문에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을 다 기억하느냐? 저는 다 기억 못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많은 기업이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아이디들도 2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하나의 아이덴티티라고 하셨는데, 네. 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한마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에는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그 네. 워크스페이스 자체가 그 뒷단에 있는 기업의 앱이나 모바일 앱들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로만 다른 아이디 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보면 요새 인증할 때도요. 예. 기본 인증하는 것이 옛날 뭐 윈도우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요새 그렇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구글 어선티케이션 서비스나 네. 뭐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로. 네, 클라우드 베이스의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이제 솔루션인 옥타 같은 옥타나 듀오 같은 앱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옥타하고 듀오는 예. 결혼 중개업소 듀오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지요. 네네. 네. 자, 옥타하고 네. 듀오란 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옥타 듀오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까? 뭐 왜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이? 네.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디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계정 정보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계정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베이스에서 그 업체들이 나오게 되었고, 네. 2차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그 업체에서 이제 해결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B2C에 예. 개인이 여러 가지 서비스 다 하면 복잡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옥타 한 군데만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차 인증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옥타나 아까 또 하나 듀오인가요? 네네. 거기는 굉장히 어떤 그 신뢰도랄까? 네. 그 신뢰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그쵸. 어떻게 뭐, 보면은 네, 말처럼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뭐 등록해주고 OTP를 제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뢰도의 차이이기도 하고 중요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포인트라고도 하죠. 네, 네. 말처럼 이제 쉬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그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저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들이 이제 계정 관리를 편하게 해주겠다, 보안 관리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베이스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 뭐 기업이 뭐 B2C로 거기 네네. 다 직원들을 가입시킬 수 없는 거니까 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시트릭스의 워크스페이스 같은 네.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네네.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워크스페이스와 이제 그 해당되는 아이디들을 브로커링하는 저희 워크스페이스만의 아이디 브로커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 이제 사용자들은 계정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인증을 활용하고 편하게 컨텐츠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뭐냐면 그 기업이 네.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뭔가 이런 옥타나 아까 듀오 같은 서비스를 또 개발해서 만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를 쓰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옥타나 아까 듀오 같은 서비스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뭐 굳이 개발할 필요 없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솔루션처럼 사용자들은 모르죠. 네네네. 이게 옥탄지 듀오인지. 오케이. 물론 기업 내부에 있는 서비스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인증을 하겠죠. 네네네. 자, 우리 이제 뭐 아까 이제 인증 얘기 나왔으니까 인증 얘기 나왔을 때 암호 얘기를 빼놓을 수가 네네. 없는데 암호하면 우리가 암호를 지금 여기 나왔겠죠. I hate my password. 굉장히 우리가 이거 굉장히 복잡한 이제 패스워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네네. 굉장히 그래서 패스워드를 우리가 복잡하게 하면 좋은 건지 이렇게 엄청나게. 네. 네. 이게 비밀번호를 만들 때 기업 내부에서도 뭐 12자리 이상 뭐 특수문자를 사용하고 0자리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암호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저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네네. 이거는 타이핑하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네. 쉽지 않죠. 네.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암호를 뭐 8자 이상 20자, 특수문자. 소문자, 대문자, 특수문자, 4자리 이상의 단어, 뭐 6자리 숫자 포함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안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사용자들이 결국엔 이 암호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해커들도 접속하지 못하고 네. 사용자들도 접속하지 못하고 어. 근데 이제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잡한 것을 원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문장화하는 겁니다. 직관적이면서도. 네. 어. 더 기억하기 쉽고 더 편하게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희는 이걸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네. 나만이 알고 있는 네. 과거의 어떤 스토리를 네.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차 이름으로 뭐 이 차는 뭐 카렌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차 카렌스는 중고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확률상 그 깰 수 있는 어떻게 확률의 법칙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경우의 수가. 길이가 기니까. 그죠? 네. 길이가 띄어쓰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길어지기 네, 때문에 네.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5에 뭐 8제곱승이지만 never gonna give you up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걸 재봤다는 거예요? 네네. 예, 조경 뭐 이런 식으로? 네, 조, 경해, 자양, 구간, 정제 이렇게 이제 한국어 한자 베이스로 이제 네, 그 네.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아, 그걸 지칭한 단어는 있긴 있습니까? 네, 어. 30제 정도의 경우의 수. 30제? 네. 네, 해가 넘어가고 조경해, 자, 네, 뭐 네. 양해서 30제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아까 이렇게 특수문자 써가지고 네.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것이 훨씬 더 뭐랄까 이거의 45제곱이네요. 그러니까 네네. 복잡도가 그죠? 네네. 그래서 뭐 일반 사람을 통해서 특수문자로 암호를 입력하는 것보다 뭐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입력하는 것보다 네. 이제 문장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키보드의 뭔가 배열로 입력하는 것이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점에 네네네. 이제 동영상이었고요. 그럼 아까 이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네. 이제 아까 never gonna give you that 이런 식으로도 암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네. never gonna give you up 이렇게 네네. 쓰면은 이제 인증이 되는 거죠. 음. 이제 인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인증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당신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당신이 아는 것은 패스워드를 말하는 겁니까? 네, 당신이 아는 것은 패스워드.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 가진 것은. 패스워드. 당신이 가진 것은 기업이든 뭐 은행의 앱이든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OTP 2차 인증의 네네. 그 카드들. 카드들. 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파이도라고 해서 생체 인식인 거죠. 얼굴 인식을 하거나 이제 지문 인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하나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뚫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우에 해킹을 당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늘리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고 뭐 은행에서 이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접근을 해도 이제 뭐 몇백만 원 이상의 인증을 할 때는 뭐 OTP를 통하든 추가로 다른 인증을 통하든 해서 이체를 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죠. 요즘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구글이거나 이메일 할 때 중요한 사이트에서는 제 휴대폰으로 네. 2차 인증하는 것도 되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탈취하지 않으면 이 웹사이트는 못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그렇게 아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면서 복잡한 네네. 우리가 패스워드를 만들 수 있으면서도 내가 한 번만 만들면 더 이상 2차, 3차는 생각할 필요 없이 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이제 그걸 구현하려면 일단 여기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 이제 구독 형태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기존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인 회사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 인증을 사용할 수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희는 그 클라우드 커넥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IDC 내부에 설치를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것까지는 이제 1차적으로 인증을 하는 거죠. 이제 주인증의 일부분인데 그렇게 되고 2차 인증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타임 베이스드 OTP 서비스인 TOTP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구글 어선티케이션이나 저희 거 같은 시트릭스 SSO 같이 랜덤하게 6자리 그 숫자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붙여서 2차 인증을 시켜줄 수도 있죠. 이렇게 기존에 이제 뭐 회사들마다 이제 액티비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워크스페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한다 그럴까? 이렇게 새로운 걸 한다 하는 기간이 예. 얼마 걸리는지 뭐 사실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액티브 네.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연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계정 연동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기술적인 베이스의 연동이나 인증, 구축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덜 걸릴 수도 있는데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제 회사 내부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사용자의 업무 환경이 바뀌니까 네네네. 그 환경에 바뀌기 위한 교육이나 컨텐츠 제작 비용 그 기간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업에서 네. 온프리미스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쓰려면 그걸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는 겁니까? 옮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액티브 디렉토리 앞에다가 저희 클라우드 커넥터만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공유된 AD와 OTP를 연동하게 되면 그 리소스 피드 저 서비스에서 해당되는 개인 사용자에게 이제 배정돼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텐츠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뭐 굳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제 안 쓰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넘어가겠다 하면 애저 인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네. 옥타를 사용하실 수도 있죠. 주 인증으로요. 네. 주 인증 그리고 구글 어선티케이션 그리고 뭐 기존에 저희 장비인 이제 시트릭스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 세션이니까 네네. 네스케일러라고도 했고 지금은 시트릭스 게이트웨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시트릭스 게이트웨이는 여러 인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LDAP, 세뮬, 인증서, 레디우스, OIDC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OIDC나 이런 것들은 오픈 아이디라고 하는 인증 체계고요. 네. 뭐 세뮬도 어떻게 보면 인증에 관련된 컨텍스트를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디우스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약자인데요. 리모트, 어선티케이션, 다이얼, 인 하고 유저 서비스인 네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모트에서 어떤 계정 인증에 관련된 클라이언트 서버를 구축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트릭스 게이트웨이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그 아까 주 프라이머리 그 아이디 체계처럼 이런 것들을 이 역할로 게이트웨이를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에 예. 그 RSA라는 시멘트의 듀오라든지 예. 옥타, 아까 말한 구글 어센티케이션 다 붙을 수 있는 거죠? 네네, 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웨이가 지금 이미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네, 그죠? 기존에 네, 이미. 이제 VDI를 사용하고 시트릭스 버추얼 앱스 앤 데스크탑을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다들 이제 그 앞단에 이제 엘퍼나 SSL VPN 용도로 게이트웨이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미 있는 거네요. 네. 그 물리적 환경이 있으니까 네. 아까 그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에 얘를 올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접속이 되면 된 거네요. 그죠? 네, 그거를 인증 용도로만 활용하면 되는 거죠.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제 기존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게이트웨이가 통과되고 네. LDAP 정책으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인증하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구조고요. 네네. 안전하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다. 네. 계정과 암호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간단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정책을 둬서 이제 듀오로 접속을 먼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1차부터 인증을 하고요, 여기서. 인증부터 하고요. 네. 그리고 OTP로 토큰과 함께 성공적으로 인증을 했다면 이후 인증은 LDAP 정책으로 2차적으로 인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인증 방식도 있는데요. 네. 디바이스에 인증서를 설치하게 돼서 네. 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유저만 허용을 하게 된다면 그 디바이스에 인증서가 설치되고 그 설치된 게 성공되면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인증을 또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디바이스 인증을 하는 거네요. 네, 디바이스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인증서가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OTP를 이제 배포를 해줘서 OTP 앱으로 성공하게 되면 똑같이 네. 액티브 디렉토리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권한 부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것도 어떻게 하지? 권한 부여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가 어떤 그룹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유저 이름만 묻고 유저 이제 비밀번호는 아니고 유저 이름만 물어보고요. 유저의 정보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앱만 허용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LDAP으로만 이용하게 되고 네. 만약에 뭐 팀장이나 그 윗선에서 컨피덴털한 이런 정보를 봐야 정보를 봐야 된다고 하면 TOTP, OTP 정책을 다시 집어넣어서 한 번 더 걸는군요. 한 번 더 걸어서 이제 컨텐츠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식으로 보통은 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워크스페이스는 이런 정책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유저인지,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클라우드 베이스를 사용하는지 간에 이제 사실 인증 자체는 그거에 따라서 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결국에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SaaS나 VDI나 뭐 웹앱이나 사용자한테 할당했었던 정책을 베이스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기업 내부적인 거였고 지금까지는 네. 이제 아까 우리가 200개 아이디 아이디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 외부에 이제 사스 앱도 많아지고 다양한 것도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본 아이디, 프라이머리 아이디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2차 아이디, 2차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인 거죠. 아까도 이제 데모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비밀번호들을 각기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마다 계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 아이디를 하나하나 기다릴 필요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사인온을 지원한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노트북 그 다음에 네네. 넘어가면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암호를 이제 SSO를 하는가, 싱글 사인온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엔드포인트의 사용자에게 암호 보관소나 클라우드 베이스의 보관소를 설치하고 그 계정이나 암호들 각각의 웹사이트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암호들을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웹사이트만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그 웹사이트의 프롬프트가 있죠. 네. 그 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는 창을 그렇죠. 인식을 해서 적절한 아이디랑 계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디바이스의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고요. 암호 보관소에 암호화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웹 앱에만 집중할 수 있죠. 서버 베이스, 클라이언트 베이스, 프로그램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에는 또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아직까지는 되고 있진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복잡한 비밀번호들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고 다른 문자 집합을 사용하도록 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단순화할 수는 있죠. 사용자도 이 비밀번호가 뭔지 모를 것처럼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베이스로 활용을 하려면 저희는 페더레이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페더레이션 이제, 방식이요? 이게 혼동되실 수도 있는데 네. 하나의 계정 및 비밀번호로 다른 모든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계정이 그 사이트도 계정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네. 하나의 계정이 이제 사용은 되는데 그 이후에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이 된 그 하나의 계정으로 비밀번호로는 통과하지는 않는 거죠. 좀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페이스북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사진을 또 준비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유산슬이라는 사람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계정은 페이스북으로 우선은 계정 입력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계정은 이메일이나 이름이나 암호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메일 속성 기반으로 이제 베이커리 옆에 보면은 이제 베이커리의 사이트인데요. 그 속성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메일 속성을 기반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베이커리 서비스에서는 페더레이션 인증을 하게 되면 계정이 생성되게 되고 근데 그 해당되는 암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암호가 일로 가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네, 페이스북의 암호가 그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페이스북 계정이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계정이 가는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사용자들은 페이스북의 계정으로 베이커리에 들어가지만 이 실제 베이커리의 계정은 또 모릅니다. 네, 유니크한 나만의 그것이 있는 거죠. 여기 나만의 값만 8357 이런 것처럼. 네네, 83573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없는 계정 이름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베이커리 앱으로 직접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아이디를 사용했지 아니면 유산슬 씨가 어떤 아이디를 사용했을까 하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쳐도 사실은 그 아이디는 페이스북 아이디이기 때문에 네네. 되지가 않는 거죠. 아, 네, 직접 접근을 했을 때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도 사실 요즘 웬만한 많은 사이트 가면요, 뭐 네이버 아이디, 뭐 카카오톡 아이디, 뭐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방식이 내 입장에서는 보안적인 면에서는 좀 안전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안전한 내가 거기다가 수준이- 또 아이디 패스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 그게 약간 네. 찜찜했어요. 이거 혹시 내 아이디 카톡이나 뭐 이렇게 내 네이버나 페이스북 아이디 이것 때문에 또 다 털리는 거 아니야? 걱정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처음에 이런
페더레이션 연동 방식을 이 찝찝한 아이디 거죠. 계정 암호가 네. 전부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건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뒷단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 없이 들어가는 거죠. 속성 공유를 통해서 이메일 속성과 계정 암호를 계정 정보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베이커리가 페이스북보다는 보안이 더 취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이 맞습니다. 베이커리가 설령 내게 뚫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뚫려봤자 내 거는 8357 이거 가져봤자 뭔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져봤자 페이스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8357을 페이스북으로 쳐도 뭐 암호가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네, 물론 등록도 안 돼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신규 가입할 때 이런 그 페더레이션 방식, 네이버나 카카오건 뭐 이런 쪽에 아이디 이용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물론 네이버가 뚫릴 수가 있지만, 네, 네이버가 뚫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뭐 2차 인증을 등록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개인적인 보안화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될것 내가 같습니다. 이제 가입하려는 다양한 중소 사이트보다는 그렇죠. 네이버나 페이스북이 또 보안에선 더 강화될 거니까. 그렇죠. 그죠? 네. 저희 장비도 그런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는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페더레이션 방식으로 이제 기업에서 그죠?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시트릭스의 워크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페더레이션 방식에 인증하는 그런 이제 모체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아이디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사용자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가지고 있는 아이디 브로커를 이용해서 인증,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이나 뭐 AD 인증을 하고 그 싱글 사인온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제 앱이나 웹앱이나 가상 앱에 페더레이션 인증을 하는 겁니다. 네. 대신 이제 이렇게 앱을 분류해 보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사스의 모바일 앱, 뭐 인터넷 베이스의 모바일 앱이 있는가 하면 내부 앱도 있죠. 내부 앱 데이터 센터 안에 내부 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기업들은 내부에 접근을 할 거냐, 이걸 연동하면 내부를 다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VPN을 구성하게 되면은 그럼 클라이언트의 VPN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되는 거냐, 개인적으로 전부 다 모든 걸 설정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이 관리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구구절절 이제 사정을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 기능인 게이트웨이 커넥터를 활용하면 이제 사용자가 워크스페이스에서 웹앱을 실행했을 때 컨트롤 채널로 이제 터널링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게이트웨이 커넥터를 뭐 사용자 단에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해당하는 웹앱만 저걸 구성하게 되면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페더레이션 인증 서비스를 뭐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인증 관련해서 윈도우 데스크탑도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 브로커의 마이크로 서비스도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페더레이션 인증이라고 사실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인증 계정 암호가 동일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인증하면 당연히 윈도우 데스크탑은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 아이디가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아이디인 옥타를 거죠. 쓴다든지. 옥타를 쓴다거나 아니면 구글을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쓴다고 했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가 이제 페더레이션의 인증의 묘미인 거죠. 네. 이제 아이디 공급자 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모는 이제 추후에 다른 장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더레이션 인증을 뭐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타사 아이디 공급자를 사용하더라도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할 수 있고 워크스페이스는 AD를 사용해서 가상 앱 및 데스크톱을 자동으로 이제 싱글 사인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한번 데모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뭔가 처음에 이제 말로만 설명하면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제 유저네임은 옥타의 디펠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인증 푸시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아이디까지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첫 단계 인증이 끝나면 사용자한테 할당된 이제 컨텐츠들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내부망의 버추얼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사스 앱을 먼저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5365 계정을 인증을 해서 접속이 된 상태입니다. 뭐 디펠러를 다시 치거나 그러진 네. 않았죠. 네. 그리고 이제 아웃룩 같은 경우도 아웃룩 웹 액세스 이 앱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 베이스인데 그것도 이제 접근이 계정 암호 입력 없이 접근이 잘 된 상태고요. 여기 지금 실제 시간인가요? 네, 실제 시간입니다. 줄이거나 컷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버추얼 내부에 기업 내부에 이제 데스크탑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데스크탑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 그 주 인증은 옥타를 사용했습니다. 네네. 디펠러라는 네네. 아이디로요. 이제 내부망을 접근해서 버추얼 데스크탑이 나올 텐데요. 이제 윈도우 10이 나오고 해당되는 계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옥타를 통해서 웹을 이제 디펠러라는 아이디로 접근을 했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컨트랙터 2460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은 이제 계정 암호를 뭐 몇 번 치고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한 번에 아이디 인증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페이스 아이디 한 번 인증을 하고요. 뭐 여기에는 뭐 윈도우 액티브 디렉토리나 옥타나 저희 제품인 게이트웨이나 구글 뭐 애저 클라우드 베이스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와 OTP 인증을 통해서 기본 프라이머리 아이디 인증을 했다면 그 이외의 어플리케이션은 싱글 사인온 정책을 통해서 이제 다른 로그인 없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게 기술적인 구현보다는 네. 그 사용자 경험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안 쓰다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용자가 뭐에 제일 처음에 힘들어한다 그럴까? 뭐 그게 지금 뭘까요? 사실은 사용자들은 기존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쓰고 있다가 네. 그 클라우드 베이스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경험과 비슷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건 쉬워졌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네. 저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아니 모바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이 익숙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맞아요. 예, 그건 노트북만 사용하고 그건 그래요. 데스크탑만 사용하시다가 이제 모바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는데 인증은 편하네. 근데 그 이후의 사용법에 관련해서는 또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뭐 거창한 교육은 아니고 그죠? 네, 거창한 교육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돼서 뭐 저희가 보안적인 부분을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도입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좀 더 뭔가 보안 정책에 의해서 불편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안이 뚫리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그 복잡한 암호 체계, 복잡한 터널링, 네네. 복잡한 암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에는 치지만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나온 목적 중에 하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렇게 지금같이 우리가 막 일일이 아이디 몇십 개 하고 그걸 암호 또 하고 뭐 계속 변경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시대에는 네. 뭔가가 물론 이것이 오늘 말씀하신 시티 워크스페이스가 무조건 유일무이한 정답이라고는 저도 아직 확신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 갖고 뭔가 그런 그 사용자 경험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오늘 말씀 네네. 들으니까.
안 그래도 뭐 사실 개인적인 회사 내부적인 어플리케이션 정책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카카오 아이디로 네. 뱅크를 간다던가 그렇죠. 네이버로 네.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네. 네이버 페이나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아이디 암호를 여러 개를 치는 환경에서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개인이든 뭐 국내 기업이든 네. 국외 기업이든. 네. 저는 오늘 그거 확실히 배웠네요. 이게 저는 하면 자꾸 여러 사이트에다가 내가 네이버 인증이나 페이스북 인증하면 내 개인 계정이 자꾸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찜찜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오히려. 확인해 드리는 것은 그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 암호가 등록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우리 Q&A 좀 할까요? 질문도 네. 많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 인증 문제 없이 뭐 편하게 암호를 치시고 뭐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수 있고요. 한 번에 접근을 통해서 원활한 내부나 이제 인터넷이나 사스의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경험에는 조금 방해를 두지 않고 네네.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이제 뭐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한창님 그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 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끝에 알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원병차님께서 아까 어떻게 아까 제라고 했나?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는지 아까 27개 그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체계가 네.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예를 야, 들면 좋은 자세. 네. 그 숫자라는 체계가 좀 이건 여담이지만 네. 인도에서 0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우주에 관련된 무량대수까지 있더라고요. 아직 제 이후에 무량대수가 또 남아 있어요? 무량대수라는 야, 거는 대단하다. 그 0에 관련된 그 자리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외국에는 이런 수 체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 뭐 몇백 개 밀리언, 뭐 몇 개 빌리언 이러고 말는데 저희는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 뭐 일본의 그 수체계가 더 좀 넓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장경희님께서요. 만약 사용 중인 PC나 여러 디바이스들이 초기화, 포맷 등 정보가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이 되나요? 네트워크도 안 되고 스탠드 언론일 때는요. 지금 구조로 봐서는 네트워크 필수에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뭐 다른 인증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액티브 디렉토리를 구성할 때 또 그 환경을 전부 다 구성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구성하느니 차라리 클라우드 베이스의 아이디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셔가지고 구독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 게 인증에 대해서는 해결하실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소규모 그룹에서 워크그룹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워크그룹 자체는 1차 인증밖에 연동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냥 PC 내에 워크그룹을 사용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안에 있어서도 이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보안 취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문 내용 계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 또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또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열 씨가. 네, 저도 사실 이 질문 하고 싶었어요. 아까 저도 제 맥에서 원패스워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도 잘 못 쓰겠어요. 제가 저걸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정말 저도 잘 못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이분 질문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김소님께서 라스트패스나 원패스워드 같은 패스워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옥타 등의 글로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암호 정책 같은 경우가 뭐 로컬에 있느냐 클라우드에 있느냐가 일반적인 차이고요. 그러니까 네. 원패스워드는 여기에 있겠죠. 로컬 네네. 디바이스에 있겠고 이제 옥타 등의 글로벌 솔루션은 저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클라우드 베이스로. 그것뿐만 아니라 저런 걸 활용하게 되면은 웹 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어플리케이션도 그 계정을 연동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마 어플리케이션만 웹 베이스의 그 내용만 아마 인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자, 이기훈님께서 바이오 인증 방식도 지원하는 거죠. 바이오 인증 방식은 그 옥타나 듀오 같은 그런 2차 인증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트릭스가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죠? 네. 심주음님께서요, 저희 모기업에서 레이디어스는 트래픽 레벨에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 통신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가이드를 받았는데요. 혹시 해당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네네. 레디우스 그 솔루션에 따라서 암호화 레벨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뭐 SSL 몇 버전을 사용하느냐, 뭐 전 버전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그 솔루션의 패킷을 좀 더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네트워크 제품, 저희 뭐 네스케일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연동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최시명님, LDAP 인증과 인증서 인증을 동시에 사용하는 회사일 경우에 어느 인증을 이용해도 인증이 되도록 구성이 가능한 건지요? 네, 인증이 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아까 뭐 장표에 잠깐 나왔었는데 해당되는 유저에 따라서 이 유저는 LDAP을 사용해, 이 유저는 뭐 인증서를 사용해 이런 네네네. 것들을 분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네네. 있습니다. 뭐 생체 인증, 2차 인증 다 연동되는 거고요, 네네. 그죠? 네. 바이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한철수님께서요,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확산되며 모바일 뱅킹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안전한 금융거래가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공인인증서나 OTP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보안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방식의 보안성이 함께 개선되는 방식으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안전인증 국내 금융기업의 대표 사례가 있는지 혹시? 굉장히 거국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아무래도 CTO 레벨의 네네. 느낌의 이제 네. 질문이신데, 네. 아직까지 국내 금융기업은 이제 사례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인텔리전트 워크스페이스를 할 때 사례는 금융에 관련된, 보험에 관련된 회사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네. 이기숙님께서요. SO의 장점이 SS 싱글 사인온의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 보안 이슈로 인해서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멀티팩터 인증을 적용했고요. 기본 아이디를 사용해서 멀티팩터 인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제품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기본 아이디를 통해서 MFA 적용이 가능하죠. 네. 지정호님께서 페더레이션의 경우에 가장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위험 요소를 시트릭스에서는 어떻게 제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장 위험이 될 만한 요소들이요. 각각의 어떻게 보면 솔루션마다 페더레이션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증하는 그 환경에서, 그 포인트에서 뭔가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트릭스에서 뭐 기술 지원 서비스를 원만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근식님,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생각하며 가까운 미래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로컬 설치 구조가 아닌 클라우드 접속을 통한 서비스 사용이 대세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안전하다, 네이버를 통해서, 카카오를 통해서 네네. 인증하는 것이 네. 오히려 내 계정을 다른 계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종택님, 최근에 블록체인 기법을 이용한 인증 방법도 소개되고 있는데 페더레이션 인증과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블록체인 기법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블록체인이 인증을 한다. 뭐 물론 블록체인 자체가 이 체인 형태의 사용자 식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인증 방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네요. 박치규님은 특정 앱에 대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규정 위반 이벤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건지요? 특정 앱에 대한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규정 위반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느냐? 저희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그 정책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이제 규정 위반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사용자가 특이한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행동 베이스의 그런
뭐 새벽에 어떤 다운로드를 뭐 2테라, 3테라 받다던가 네네. 이런 것들을 막아라 이런 것들의 음. 규정을 이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우님, 패스워드를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숫자, 특수문자, 영문, 대소문자 등을 혼합해서 작성하라는 사이트가 대부분인데 이렇다면 거의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수단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워크스페이스 프라이머리 아이디를 1차, 네, 1차. 1차를 이제 대소문자가 아니고 문장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박용우님 말씀하시는 그 외부 사이트들은 2차로 네. 걔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죠? 네, 외부 네. 사이트들은 결국에는 특수문자, 대소문자 이런 것들로 뭐 작성이 될 거니까요. 네네. 이원규님, 사용자 경험이란 걸 활용을 할 텐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용자 경험이란 정의가 엄청 모호한 개념인데 도대체 사용자 경험이란 게 어떤 거라고? 저희는 네. 그렇죠. 이 뭔가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T에 뭔가 컨퍼런스를 가게 되면 항상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 네. 이게 뭘까? 네. 내가 이제 이런 엔지니어를 하면서도 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희 이제 솔루션 가상 데스크탑 솔루션인 버추얼 데스크탑을 예로 들어보면 사용자 경험을 좋게 해줍니다라는 측면은 네. 결국에는 사용자가 자기 일반 집에 있는 PC는 보안 프로그램도 별로 깔려 있지 않고 빠르고 쾌적하고 CPU도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회사 내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이 뭐 DLP, DRM, 뭐 DLC, 네네네. 뭐 이것저것 방화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고 다운로드 받기도 어렵고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도 우리 집보단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버추얼 데스크탑으로 구현했을 때, 이거는 사용자 일반 PC, 우리 집 PC랑 속도가 비슷하네. 네네. 그런 류의 경험을 사용자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안을 통해서 접근을 해도 이것만 하면은 그래도 우리 PC랑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뚱맞지 않고, 그죠? 뭔가 자연스러운 네. 느낌? 네, 생뚱맞지 않고 사용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일반 PC의 그런 친숙하고 익숙함. 빠른 경험을 이제 저희 솔루션이 시트릭스 제품 도입했을 때, 이 정도면 비슷한데, 네. 이 정도면 더 좋은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케이. 비슷하게 간다는 점. 예. 자, 조철령님께서 폐쇄망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죠? 폐쇄망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클라우드 베이스 제품. 민현기님께서는요, 최근 연예인 해킹 사고 크레덴셜 스터핑 과정에서 시트릭스 워크스페이스 아이디가 안전한 것인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2차 인증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SMS 인증을 해야 되겠고, 폰이 악성 코드 자각되면 뚫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이게 질문하신 분은 무조건 뚫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뚫을 것 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뭐 물론 폰이 악성 코드로 장악이 되면 뚫릴 수도 있고 2차 인증을 반드시 하고도 뚫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류의 방법은 저희든 어떤 회사든 방법이 없긴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컨텐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를 그룹화해서 이 해당되는 사진에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더 한 템포, 한 스텝을 더 넣어서 네, 더 인증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해킹이 더 빠릅니다. 막는 기술보다는 해킹이 더 빠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한 스텝을 더 높여서 그 암호의 방어문을 더 이제 만드는 게 오케이.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네. 김경희님, 앱이 아니더라도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 간의 싱글 사인원 연동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온프라미스 어플리케이션도 웹이나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API 문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태윤님, AD를 사용 중인데요. AD, 워크스페이스 각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증 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요? 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지정호님께서는 최근에 네이버 계정에 대한 해킹 기사를 보았는데요.
네이버 계정에 해킹을 당했을 시에 페더레이션으로 연결된 가입한 각 사이트 다 해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사이트에는 암호가 없고요. 각 사이트의 사용자 아이디도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겠죠. 해킹을 하려면. 그렇죠. 최시명님께서 접속하는 환경에 따라 로그인 접속 인증 수준을 높거나 낮게 조정이 가능한지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OTP 지문 인증 등등.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능합니다. 네. 원병철님, 인증까지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뭐 온프라미스 환경의 인증, 저희가 이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AD 인증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제품 솔루션인 게이트웨이가 기존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면 되겠죠. 네네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 그러게요. 민현기님과 민현기님, 네. 한철수님. 네. 한철수, 민현기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저희 댓글창에 있으니까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영화권 도매 보내드리겠습니다. 민현기님, 한철수님요. 네. 자, 한창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맞춘 거 할까요? 네. 뭐 저희가 아직 국내 기업의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한 사례는 없지만 국외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워크스페이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런 개념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고 트렌드가 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용자들의 경험을 선제적으로 조금 먼저 도입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체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련된 데모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정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계정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저를 통하든 네. 어떤 저희의 영업 대표님들을 통하든 네. 그 요청을 해주시면 계정을 발급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는 사용하실 수 없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창님, 아까 우리 이 방송이 전에 네. 노래를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창님 여러분 노래 엄청 잘하신대요. 그래서 뭐 몇천 명 앞에서 노래도 부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음번 네. 방송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방송 중에 노래 한 곡 좀 불러주기 어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오늘 한창님이 작년 9월 나오셨고 오늘 나오셨는데 다음번에 우리 한창님 혹시 나오신다면 그때는 우리 한창님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영상으로 약속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네, 약속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이걸 마치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약간 잠잠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토카이티 생방송은 안전하니까 편하게 드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